하는 게 필요하다. 네. 8장 보겠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에고가 없다. 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아, 그렇죠. 너무 번뇌잖아요. 자기 네? 자신이 번뇌스러우니까. 그래서 이게 보면은 어떤 그런 사역자들, 네네. 뭐 목회자들이나 뭐 신부님이나 스님이나 네네. 이런 일에 하시는 분들이 되게 잘 하시고 조심하셔야 되지만 이 보는 눈이 너무 많으니까. 네네.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기대치를 갖고 보시거든. 영적인 네. 사람은 에고가 없다. 네, 그렇죠. 근데 영적인 사람도 사람이다. 네, 그럼요. 네, 사람이죠. 예. 그래서 207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에고가 있기에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개체성을 느낄 수 있다. 이 아니타 무르자니는 보통 다른 사람들은 에고는 다 없애야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에고가 있기에 내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개체성을 느낄 수 있다. 에고가 있기에 우리는 각자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자신만의 독특함을 표현할 수 있다. 에고가 불필요하다면 애초에 에고를 갖고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모두 하나이고 연결되어 있다 해도 이 물질 세상에서는 너와 나를 구분해주는 에고 없이는 절대로 살 수가 없다. 우리는 에고가 있어야 이런 서로를 구분할 수가 있다. 그것은 마치 초록과 파랑, 바닐라와 초콜릿을 구분하는 것과 같다. 이런 구분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지만 네. 또 박미련 선생님과 제가 따로 보이는 것도 네. 사실이거든. 그럼요. 이거를 해서 이 아니타 무르자니는 개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또 209페이지에서 210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예. 제 자신을 사랑하고 제 에고를 받아들이고 에고가 이 물질 세상에 사는데 꼭 필요한 측면임을 깨닫자 에고 너머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저의 무한한 자아를 알아차리기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에고를 포함한 동시에 초월하는 그 자아 말입니다. 자기를 사랑할수록 자기 과장, 허풍, 자랑 등을 동원해 에고를 부풀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면 에고를 방어하거나 보호할 필요도 느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에 대한 사랑을 행동으로 증명해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지고 내 에고의 비위를 맞추거나 흐뭇하게 해달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 경험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 자신을 사랑하면 할수록 저 자신이 에고만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더 커졌어요. 저는 에고보다 훨씬 더 큰 무엇이죠. 그리고 저는 에고와 함께 존재하기도 하고 에고 없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보니까 그 순종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올리셨네요. 두려움 없이 나의 삶을 살아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과 행동에 대한 걱정과 내가 잘 살고 있는 걸까 항상 갈등이었는데 두려움 없이 갈등 없이 살아보고 싶네요. 그러게요. 그냥 살아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저도 자아 검열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거든요. 네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거 맞나? 막 끊임없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휴, 그냥 하다가 잘 되면은 감사하고, 잘못해서 실패하면, 아, 여기서 뭐가 잘못됐구나. 이거 다음부터는 잘해야 되겠네? 그리고 그냥 털고 일어나고, 방법이 없어요. 그냥 두려움 없이, 우리가 두려움이 되게 많다면, 못 하잖아요. 그럼요. 이거 하면은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만 제 자신이 이렇게 축소되면서 안 하거든요. 근데 두려움 없이 나의 삶을 산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실패를 해도 괜찮아. 그럼요. 그리고 사실은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냥 두려움 없이 아유 그냥 뭐 되면 좋고 안 돼도 괜찮고.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런 생각했거든요. 되면은 좋고 안 되면 안 된 거 확인했으니까 됐다. 예. 좋네요, 그것도. 예, 아니 왜냐면 아 저거 꼭 해보고 싶은데 아 근데 저거 도전했다가 떨어지면은 창피하니까 하지 말아야지. 옛날엔 이런 생각이 있어서 안 한 것도 많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해볼 걸. 너무 후회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그냥 했는데 안 됐구나라는 거 확인했으니까 내가 후회함이 없잖아요.
그리고 뭐 그건 그러면 내 거가 아니었나 보지 그냥 이렇게 내가 편히 생각하면 됐는데 이 두려움이 많았을 때는 그 생각이 안 나거든. 그래서 도전을 못 했는데 지금은 저는 막 웬만하면 다 해보자. 떨어져도 괜찮아. 그러면 그거 내 거 아닌가 봐. 그리고 다른 거 해보지 뭐. 막 약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두려움이라는 건 사실 실체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두려움을 떨치느냐? 쉽지 않아요. 왜냐면 천성적으로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두려워도 내가 안 죽을 정도까지겠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한 발을 한번 가지고 나가보면 되게 좋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려움 완전히 없어져야지. 이거는 이제 선생님은 되게 진취적인 분이시잖아요. 목적지향적이시고. 그러긴 했는데, 저는 원래 두려움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가능하신 거예요. 아, 근데 사고를 몇 번 당하면서 두려움이 확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웬만하면 안 해요. 근데 그게 있는 거예요. 원래 천성적으로 두려움이 없으시기 때문에, 네. 아, 그래, 내가 한번 해보지가 가능하시거든요. 안 그러면 이렇게 살다가 종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삶이 그렇죠. 억울해. 근데 안 그런 분들도 되게 많은데, 그런 분들은 한 발짝씩 시작해보시면 되게 좋으세요. 한 발짝 해보고,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네. 그래서 조금 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발짝 더 가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가도 괜찮겠네? 그러니까 단계적인 이제 훈련 해보시면 두려움도 떨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해보는 수밖에 없어. 용기가 있으시면 한 방에 빡 가보시고, 용기가 없으시면, 아이고, 내가 안 죽을 정도까지만 살짝, 네, 살짝, 네. 살짝. 그러니까 이게 목표를 너무 이렇게 원대하게 잡으면 떨어지면은 내가 도로 뒤로 빠지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냥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해볼 만한 거. 네, 맞아요. 그리고 내가 해서 떨어져도 크게 나한테 이렇게 크게 뭐라고 영향이 그러죠? 없는 거. 예, 영향이 없는 거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내가 이거 안 해보면은 후회할 것 같아. 그러면 무조건 그냥 해보는 거야. 그래서 되면은 좋은 거고 안 되면 안 된 거 확인했으니까 후회함이 안 남거든. 네.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생각을 좀 정리를 했어요. 이거 내가 꼭 하고 싶다 그러면 붙고 떨어지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붙으면 감사한 거고 떨어지면은 내가 해봤는데 떨어졌으니까 확인됐으니까 더 이상 내가 두려움이 그러니까 후회함이 없으니까 됐어. 이렇게 되면서 20대에는 겁 없이 나섰고, 네. 30대에는 두려움에 많이, 30대, 40대까지도, 한 40살까지도 두려움에 많이 이렇게 뒤로 빠졌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40 넘어가면서부터 결심했어요. 무슨 결심했냐면, 야, 내가 혹시 실패할까봐, 그리고 떨어질까봐 안 했더니 내 인생이 너무 쪼그라들었네. 안 되겠다. 이제는 무조건 뭐 사람들이 해보지 않겠냐 그러면 일단 알겠다고 해보겠다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제 삶을 좀 이렇게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갔다 그러나요? 예. 맞아요. 가장 안 죽을 것 같다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상담하는 내담자들 중에 이제 강박증 환자들이 꽤 있으세요. 결벽증, 광박증. 그래서 손을 잘 못 대고 머리 이제 뭐 하나로 포니테일 묶는데도 한 3시간 걸리는 친구가 정말? 있어요. 심한 친구니까요. 근데 제가 권하는 건 그건 거예요. 둘 다 이제 안경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안경을 벗어라부터 시작했어요. 왜냐면 안경 벗으면 안 보이거든요. 지저분한 거. 이게 머리카락 하나도 이제 강박증, 근데 머리 결벽증들은 묶는데 머리가 안 보이면 어떻게 묶냐고. 상관없죠. 그냥 이제 그래도 손에 감각이 있어요. 그 우리가 뭐 아니, 그냥 대충 하라는 거지. 그렇죠. 하나 묶는데 뭘 그걸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그냥 머리카락 하나 떨어져 있어도 못 살겠고 화장실도 못 가고 그러니까요. 가장 쉬운 거잖아요. 안경 보는 건 죽는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씩 더 하는 거죠. 그럼 팔이 날아다니는 거, 팔이는 단백질이라고 생각해 보자. 이렇게. 근데 되게 좋아졌어요. 1년 이제 상담했는데 되게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그냥 이제 내가 안 죽을 정도부터 시작하시면 편안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 방법은 두렵지만 두렵다고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죽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천천히 해보시면 해보는 돼요. 거예요. 그냥 하나씩. 예, 그리고 실패해도 그냥 안 됐구나. 네. 그거는 이제 좀 더 한 단계 더 가셔야 될 부분인데, 네. 저는 실패하는 거 완전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완전 싫어하고 저는 실패는 내 인생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그런 소리 했거든. 나는 재수 한번 해본 적 없어. 자랑인 거지. 자랑인 거예요. 근데 재수 한번 안 했다는 거는 안 떨어졌다는 거지만 이렇게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떨어질 것 같은 데는 시험을 안 쳤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면서 예전에는 그렇게 잘난 척을 해. 난 재수 한 번 안 했거든. 난 시험 보면 안 떨어지거든. 그래서 잘난 척을 했는데 그 다른 한편에는 떨어질 것 같은 거는 아예 트라이를 안 한다라는 게 이게 숨겨져 있었던 거잖아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사실. 제가 옛날에는 이거를 대놓고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창피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나는 내가 안 떨어진 것만 얘기했어. 난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 그리고 지금도 웬간에서는 시험 봐서는 잘 안 떨어져요. 네. 근데 시험은 안 떨어지는데 몇 번 뭐 하다가 아주 요즘에 좀 떨어지는 경험을 좀 했거든요. 네. 당연히 될 거라고 하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떨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나 정도 되면 붙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씩씩거리다가 그냥 그걸로 말았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자신감을 잃었을 때는 이렇게 뭐 한 번 떨어지면 이게 굉장한 이렇게 힘으로 저한테 다가와서 저를 힘들게 했는데 지금도 제가 이렇게 힘이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아예 그냥 딱 그렇게 생각해. 내 게 아닌가 보다. 예. 내 거면은 뭐 저기 가 있다가도 내 거면은 도로 나한테 올 테니까 네. 내게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단계적으로 필요한 부분인 거예요. 할 수 있을 만큼 두려움은 해보시면 좋다. 네, 저 순종이라는 분도 전세실리아라는 분도 두려움의 극복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순종이라는 분도 실패에 대한 부담감을 이겨보자. 실패가 두려워도 도전도 하지 않고 살았거든요. 저도 많이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면 내 인생만 이렇게 그 보폭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손해가 나는 게 아니라 내가 손해가 나는 거고 두렵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은 거는 그냥 조그마한 것, 작은 것부터 그냥 하나씩 이렇게 좀 내딛는 것들이 네, 필요하고 네. 그리고 해보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근데 저처럼 생각하시면 마음 편해지실 것 같아요. 되는 거는 내 거고 안 되는 거면 그냥 내 거가 아닌가 봐. 아니면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이 남으면 더 한번 시도를 해보고 그냥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좀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훈련? 그것도 어떻게 보면 훈련인 것 같아요. 네네.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사실은 단계적으로 훈련해 보시면 괜찮으세요. 내가 죽지 않을 만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훈련도 필요하셔요. 선생님도 실패 많이 하셨어요? 아니요. 별로 안 해보셨어요? 그럼요. 저도 안전한 인간이라. 그래서 네. 떨어질 것 같으면 안 하지? 안 했죠. 근데 그러니까. 뭐 지금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케이스긴 한데, 이제 실패라는 게 저한테는 낙인처럼 느껴져서 저는 싫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었다니까요. 근데 그 낙인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없어, 생각을 하고 나니까 저는 뭐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싫어요. 여전히. 제가 그랬잖아요. 오죽하면 나는 재수한 적 없다라는 이야기는 해도 내가 뭘 못했다 이런 소리는 안 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실패에 대한 낙인을 제가 용납을 못했던 거죠. 어렸을 때. 근데 어떤 부분에서 실패를 안 했을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활짝 열릴 수 있었는데 내가 트라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리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때문에 저는 굉장히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도전하지 않아서 내가 좀 더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커요. 네. 네. 곧 60이 되는 나이에 도전이 쉽지 않지만 꺼이꺼이 하면 되는 거지. 기꺼이. 네, 기꺼이 같으세요. 그럼요. 저는 60이고 70이고 80이고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해보는 거. 그러면서 성취도 해보고 만족도 느끼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으세요, 네, 사실. 그렇죠. 숫자죠, 뭐.